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아이온큐가 또 2천억 정도에 달하는 또 대형 호재가 또 터졌다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젯밤에 또 급등이 나왔는지 이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뭐 양자 컴퓨터를 제외하고 또 방송을 업로드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비난의 댓글을 좀 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양자 컴퓨터 빠지니까 바로 갈아타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저는 원래가 뭐였느냐, 원래가 원래 이 국내 주식 전문으로서 브리핑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미국 주식을 이제 업로드를 하고요. 오후에는 국내 시장이 끝나고 또 국내 주식을 업로드니까 하루에 제가 2번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양자 컴퓨터가 빠졌기 때문에 뭐 다른 섹터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그 시장에 맞는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어쨌든 또 이 양자 컴퓨터 자체도 사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과거 리게티라든지 아니면은 실스크가 10배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온큐 말고 이런 걸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최근에 직접적인 가격 전략을 잡아드린 거는 언제다? 지금 당장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제 양자 컴퓨터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격 전략을 딱 잡아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제 방송을 제대로 보시고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신 분들은 오늘 반등장에 있어서 분명히 오히려 계좌가 수익이어야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늘 양자 컴퓨터가 반등이 나와주니까 그래도 좀 기분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양자 컴퓨터 미국 주식도 보면은 지금 리게티 같은 경우도 53% 정도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 오늘 국내 주식 오전 지금 시장도 본다라고 하면요, CQ센이라든지 한국첨단소재, 코이버, 뭐 아이윈플러스 등 이 국내 주식 역시도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섹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물론 이 양자 컴퓨터를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가 매수의 가격대에서 잘 매수하신 분들에게는 뭐 기분 좋은 소식이겠지만, 아직 그 고점에서 몰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가야 될 길은 좀 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50% 하락했으면은 2배가 올라가야 본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멀다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지금 여겨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CPI 지수, 어제 PPI 지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이 CPI 지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어제 그 S&P 지수라든지 뉴욕 증시 자체가 꽤 이제 약세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양자 컴퓨터는 움직였다. 뭐 이 부분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어쨌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조만간 반등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 어제 공매도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했습니까? 이 기존에 이제 공매도 빌릴 수 있는 잔고가 없었어요. 왜? 이 그 공매도 세력들도 빌려가지고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다 싹 다 빌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잔고가 0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되었다? 잔고를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이 갚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죠. 공매도라는 거는 저가에 사서 그 고가에서 있을 때 빌려가지고 판 다음에 저가에 사서 주식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주식으로 갚고 있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저점이다, 저가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굉장히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이 저가에서의 기술적인 반등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볼 수 있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질적인 이 사실 오늘 뒤에도 방송을 해드리겠지만 분명한 거는 이 양자 컴퓨터의 상승이 아이온큐의 호재로서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다? 지금 저가 매수세에 유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가 매수세에 유입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뭘 보고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하락폭을 보면 알겠지만 가장 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미국 주식에서 이제 양자가 급반등하기 전까지
전까지 최근에 양자 컴퓨터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가장 크게 하락한 게 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나오죠. 누가 가장 많이 하락했어요? 리게티 컴퓨팅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게티 컴퓨팅이 굉장히 낙폭이 컸고 아이온큐가 이제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면요. 이제 그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는 66%까지 해서 더 하락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뭐했다? 이 시장에서는 가장 낙폭이 컸던 리게티 컴퓨팅에 있어서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어제 시장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는 그럼 왜 움직였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정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오죠. 자, 어제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이온큐에서 직접적 발표를 합니다. 이제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발표하느냐? 이 메릴랜드의 주지사가 합류했고 아이온큐와 함께 이제 합류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뭐 발표를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실시간 6시간 전이죠. 6시간에 이제 주지사의 이런 뭐 아이온큐에 대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표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요약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메릴랜드 주지사 웨스 무어의 발표가 뭐다? 자, 지금 사실 이게 뭐 아이온큐에 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은 맞아요. 근데 애초에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기 전에 언급했던 게 뭐다? 지금 메릴랜드는 지금 20년 만에 가장 큰 재정 위기에 처했고요. 그래서 이는 대공황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이 메릴랜드 주지사 웨스 무어도 이런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주를 살려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투자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아이온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아이온큐에 이제 그 아이온큐 본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뭐 이달에게 뭐 쭉쭉쭉 뭐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는데 중요한 건 아이온큐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제 메릴랜드는 아이온큐와 협력하여서 양자 컴퓨팅을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새로운 1억 2,800만 달러, 이제 우리가 환산하면 약 2천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투자와 함께 양자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한 양자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뭐 정부 뭐 쭉쭉쭉 해가지고 이 메릴랜드를 양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다른 주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큰 초대형 호재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메릴랜드가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느냐? 사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이 메릴랜드의 아쉬운 점은 뭐냐고 하면은 이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금 어디 쪽 사람이냐? 트럼프 쪽 사람은 아니에요. 보다시피 민주당 주지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기 전에 이제 취임하기 전에 벌써 대립감이 나왔고요. 이미 이런 그 민주당 쪽 주지사들을 뭐하기 시작한다.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또 한 명이 누구였다? 웨스 무어예요. 웨스 무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메릴랜드 주지사는 전날 주정부 회의에서 우리는 필요한 경우 새 백악관에 저항할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마찰이 어느 정도는 없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메릴랜드에서의 이런 이 양자 컴퓨터 투자가 앞으로 이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미칠지는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건 뭐다? 자, 위안이 되는 거 보다시피 하지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지점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항할 것이고 얼마든지 너희가 하자는 대로 안 할 거지만 충분히 공통점으로서 투자할 만한 뭐 이런 것들 정책이란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그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미는 게 뭡니까? 양자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 그럼 이 메릴랜드 역시도 양자 컴퓨터를 밀고 있다라 그 메릴랜드 역시도 양자 컴퓨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이제 뭐 사실 트럼프 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이제 취임을 곧 하게 되면 대통령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으쌰으쌰해서 또 양자에 대한 부분 엄청나게 협력을 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메릴랜드의 위치상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주라고 하면 그렇게 호재라 얘기 안 할 건데
자, 여기도 나오자 뭐라고요? 무어 주지사는요. 메릴랜드가 수도 워싱턴 DC 및 연방정부와 밀접한 관계이고요. 연방정부가 메릴랜드의 최대 고용주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실상 그러니까 워싱턴 DC 및 연방정부라든지 메릴린치가 아니죠. 메릴랜드는 계속해서 서로의 이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 보면 알겠지만,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 선 있죠? 엄청 커요. 자, 지금 딱 이 구간 지금 이제 잘 안 보이는 분들에서 제가 빨간색 다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 큽니다, 그냥. 자, 딱 이 구간이 어디요? 이 구간이 아까 얘기했던 메릴랜드예요. 메릴랜드. 그리고 워싱턴 DC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DC 뭐 이만한 게 아니에요. 워싱턴 DC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작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크겠죠. 우리나라 다른 데보다는. 자, 어쨌든 워싱턴 DC는 요만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메릴랜드가 이 주위에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메릴랜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보면요. 뭐 이 밑에 같은 경우는 이미 보다시피 끊겼죠. 끊겨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가는 거는 서로 이런 소통이라든지 이런 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거는 메릴랜드예요, 메릴랜드. 그렇기 때문에 이 메릴랜드 자체가 뭐한다? 양자 컴퓨터의 수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서로 이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연방정부라든지 미국의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서로의 협력을 하게 된다 했을 때는 이게 아이온큐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양자 컴퓨터는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멀리.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했던 게 지금 당장 시장가로 갖다 박으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제가 최근에 빠질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가격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처음으로. 오히려 리게티라든지 실스크 같은 경우 오르기 전에 그때 잡아 한번 이 아래로서 매수기에 노려봐라를 제외하고는 정말 양자 컴퓨터의 가격 전략은 처음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실 분들은 그런 가격 전략에 맞춰서 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돈을 못 벌래야 못 벌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저는 앞으로도 양자 컴퓨터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양자 컴퓨터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흐름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 같은 거를 제공해드리는 애널리스트.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와 별개로 다양한 것들도 계속해서 저는 이 방송을 촬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얘기했던 게 25년도가 양자 컴퓨터의 해라고 하지만 동시에도 뭐다? 옵티머스가 로봇의 해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3년 내 옵티머스 로봇 50만 대 생산하겠다고 또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또 뭐 다음 격전지는 어디가 될 거다? 휴머노이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양자 컴퓨터 사이사이에 찍었던 게 뭐예요? 지금 저 양자 컴퓨터의 자금이 로봇으로 조금씩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런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찍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350달러를 안 깬다라고 하면 신고가 랠리가 나와줘야 되는 자리인데 분명히 제가 양자 컴퓨터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양자 컴퓨터가 뭐 매일같이 뉴스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뭐 차트 분석을 매일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주제로 방송을 찍는다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 갑자기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양자 컴퓨터 빠지니까 갑자기 막 확 바꾸네, 주제 바꾸네 하는데 저는 예전 영상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국내 주식 전문 애널리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식도 매일 그때 다른 테마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양자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25년도는 로봇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던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방송도 꾸준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너무 뭐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